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 뇌전증 꼭 MRI까지 찍어야 하나요? 신경영상 검사의 모든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뇌파 검사 다음으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바로 원인을 찾으려면 뇌사진 MRI나 CT를 꼭 찍어봐야 하나요? 입니다. 뇌파 검사가 뇌의 전기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라면 신경영상 검사 CT, MRI는 뇌의 구조와 형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뇌종양, 뇌출혈 흔적 혹은 태어날 때부터 뇌신경세포가 잘못 자리 잡은 피질 이형성증 등 발작의 원인이 되는 병변 상처이 숨어 있는지 찾아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무리 고해상도의 최첨단 MRI 기계라도 그 결과만으로 뇌전증의 모든 것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화려한 영상검사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치의가 직접 듣는 환자의 꼼꼼한 병력과 세밀한 신경학적 진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뇌 MRI vs 뇌 CT.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을 찍나요? 과거에는 CT를 많이 찍었지만 현재 뇌전증 진단의 황금 표준 골드 스탠더드은 단연 뇌 MRI 자기공명 영상입니다. 뇌 MRI 형태 검사의 끝판왕, X선 방사선, 피폭 위험이 전혀 없는 강력한 자석을 이용한 검사입니다. CT보다 해상도가 훨씬 뛰어나서 좁쌀만한 뇌의 미세한 흉터나 구조적 기형 피질 이형성증 등을 찾아내는 데 탁월합니다. 환자가 누워만 있으면 가로, 세로, 대각선 등 원하는 모든 방향의 뇌 단면을 정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단 검사 시간이 길고 심박동기 등 금속 물질이 몸에 있으면 촬영이 어렵습니다. 뇌 CT, 응급 상황의 해결사,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로 해상도는 MRI보다 떨어져 미세한 병변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시간이 1, 2분 내외로 매우 짧아 응급실에서 급성 뇌출혈, 뇌부종, 두개골 석회화 등을 빠르게 확인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노에피트, 스펙트, 기능 검사. 만약 MRI상으로는 뇌 모양이 완벽히 정상인데 계속 부분 발작을 한다면 뇌의 특정 부위가 기능적으로 고장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도당 대사나 뇌혈류를 측정하는 PET나 스펙트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D. 소아뇌전증, 신경영상 검사 MRI 등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입니다. 모든 아이가 무조건 MRI를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징후가 있다면 뇌의 명백한 구조적 원인, 증후성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신속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몸 한쪽의 마비, 힘 빠짐 등 좌우 신경 기능에 비대칭이 있을 때, 몸의 밀크커피색 반점 등 피부신경 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신경섬유종증 등이 의심될 때, 잘 걷고 말하던 아이가 갑자기 발달 퇴행을 보일 때,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 뇌의 한 부분만 경련하는 초점성 발작, 과거 단순 부분 발작을 할 때, 항경련제를 먹어도 한 달에 1회 이상 발작이 멈추지 않는 난치성 초점성 발작일 때, 생후 1년 이내에 연가연축이나 근간대성 발작 등 심각한 뇌전증이 발생했을 때, 발작의 양상이 모호하여 정확한 분류와 원인 파악이 계속 어려울 때입니다. 3. 신경영상검사를 생략하거나 미뤄도 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뇌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뇌가 성장하면서 일시적으로 전기적 스위치가 예민해진 유전성 기능성 뇌전증이 명확하다면 굳이 힘든 MRI 검사를 당장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봅니다. 전형적인 소아결신 발작, 멍해지는 발작이나 각성시 대발작 등 뇌파 소견이 뚜렷한 전신 뇌전증, 중심 측두부 극파를 보이는 자가제한 소아 뇌전증, 과거 양성 롤란딩 뇌전증 등 사춘기 무렵 자연 호전되는 뇌전증, 열이 날 때만 경련하는 단순 열성 경련입니다. MRI 검사 경구 진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MRI 검사는 거대한 기계 소음과 좁은 공간으로 인해 뇌의 편도체, 공포, 중추를 강하게 자극하는 두려운 경험입니다. 움직임 없이 20분, 40분을 버텨야 하는 검사의 특성상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확한 뇌 영상 등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수면 진정 세데이션은 필수적인 선택이 됩니다. 1. 주력 경구 진정제, 클로랄 히드레이트, 포크랄 시럽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및 MRI, 뇌파, EEG, 검사 시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경구용 진정제는 포크랄 시럽,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작용 기전 뇌의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게이바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여 중추신경계의 활성을 전반적으로 낮춥니다. 흥분된 신경세포의 스위치를 일시적으로 꺼서 아이가 깊은 잠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투여 및 효과, 검사 30-60분 전에 체중에 맞추어 시럽 형태로 먹입니다. 투여 후 30분 내외로 약효가 나타나며 수면 지속 시간은 약 1-2시간 정도입니다. 장점, 정맥주사 아이보브에 대한 공포 없이 먹일 수 있어 바늘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의 초기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투여 시 나타날 수 있는 뇌신경학적 반응 및 주의사항입니다. 역설적 흥분, paradoxical excitation입니다. 약을 먹였는데 아이가 잠들기는커녕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심하게 울고 떼를 쓰며 흥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진정제가 이성적 통제를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기능을 먼저 억제하면서 억눌려 있던 본능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애가 과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일시적인 신경학적 현상입니다. 약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아이의 뇌가 진정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금식 NPO의 절대적 중요성, 기도, 보호, 반사의 저하입니다. 수면 진정 상태에서는 뇌간에서 통제하는 기침 반사나 삼킴 반사와 같은 본능적인 기도 보호 기능이 떨어집니다.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을 경우 역류하여 기도로 들어가면 심각한 질식이나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연령에 따른 엄격한 금식 시간, 고형식 6-8시간, 모유 4시간, 맑은 액체 2시간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호흡 억제와 지속적 모니터링입니다. 경구 진정제는 투여 후 흡수되는 속도나 대사율이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너무 깊은 진정 상태에서는 호흡 중추가 억제될 수 있으므로 잠든 후부터 검사가 끝나고 아이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산소 포화도, SpO2 측정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3. 최신 임상 트렌드, 경구제의 한계와 대안입니다. 포크랄 시럽은 위장관 자극이 있어 쓴맛으로 인해 구토를 유발하기 쉽고 투여량에 따른 약효 발현의 예측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멜라토닌 호르몬을 보조로 투여하기도 하며 아예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철저한 모니터링 하에 정맥주사 IV를 통한 진정 유도 방식을 채택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